자, 여기 준비해놨지. 이거 꼭 거르지 말고 먹어야 돼.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맞죠? 당연하지. 엄청 좋아. 진짜 괜찮은 거 맞죠?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습니다. LA에서 4시간 떨어진 작은 마을에 살아요. 아버지는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엄마는 제가 어릴 때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아버지는 혼자 저를 책임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엄마 없이 자라는 제가 허전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셨던 것 같아요. 엄마에 대한 그리움보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는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니까요. 보통 이혼한 가정이어도 양쪽 부모를 번갈아 가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는 하는데 제가 엄마를 볼 수 없던 이유는 아마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버지는 말씀을 아끼셨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아직까지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것을 보니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싶어서 더 묻지 않기도 하고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는 아무래도 남자들이 자식을 잘 돌본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섬세한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까지는 세상 물정 모르고 그저 순박한 여학생이었습니다. 대학을 LA 시내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사귀게 되었고 요즘 어디에서나 인기 있는 한국인 친구들과 친해지지는 못했지만 요즘 아주 인기 있는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제 생각과 달리 많은 사람들은 자주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아시아계 여학생들은 대부분 한국 음악에 깊게 빠져 있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려면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수예요. 사실 아시아라고 하면 일본밖에 몰랐었거든요. 하지만 아시아에는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일본보다 한국에 대한 매력이 더 커지는 시기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아시아 여행 가기가 버킷리스트여서 당연히 일본에 가보게 될 줄 알았는데 한국을 알고 난 뒤로 한국이냐 일본이냐 고민이 되더라고요. 둘 다 가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실 수 있지만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여행을 다녀올 거라서 두 군데 다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비행기를 여러 번 타고 싶지 않거든요. 비행기를 저도 처음 타보는데 택시 타듯 마음대로 바꿔 탈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아버지는 어디를 가도 좋다고 하셨고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 아주 유명해진 한국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유명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한국에 대한 후기는 대부분 칭찬이 많았고요. 일본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봐도 나쁜 글은 거의 없었으나 그래도 한국처럼 아주 칭찬하는 분위기는 조금 덜했어요. 사람들의 후기를 믿고 한국으로 가기로 정했습니다. 비행기표를 구매하고 아버지와 한국에 갈 일정을 잡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저는 제가 계획해둔 일정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정은 활동이 많지 않아도 되는 정적인 곳들로 계획했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는 일정이요. 물놀이를 한다던가 놀이기구를 탄다던가 하는 격한 움직임은 하지 않는 일정을 짰습니다. 제가 사실 한국에 아버지를 모시고 온 이유는 저와 아버지의 마지막 여행을 멋진 해외여행으로 장식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사실 몸이 좋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3년 전에 위암이 걸리셔서 수술을 받았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매년 추적 검사를 받아야 했고 3년 만에 다시 재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3에서 6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미국의 의료 환경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부자들은 3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받지만 저와 같은 서민들은 1년에 한 번 받는 것도 다행으로 여겨야 합니다. 2년차 추적 검사에서는 결과가 매우 좋았으나 안타깝게 1년 뒤에는 재발한 암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빠른 시간 내 수술을 또 받아야 했고 수술은 잘 된 편이긴 했지만 아버지는 기력을 많이 잃으셨습니다. 병상에서 3개월 넘게 고생하셔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치료는 더 필요 없으니 한 번도 못 가본 가족 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하셨고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에 오게 된 것이죠. 휠체어를 천천히 밀면서 아버지와 한국의 모습을 구경 다녔습니다. 아버지와 대화도 많이 하고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평소보다 식사도 더 잘하셨어요. 생전 처음 다른 나라에 가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재미있고 즐겁다면서 기운을 차리시는 듯 했습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있어요. 아버지가 드시기 좋은 음식들도 많았습니다. 위에 부담이 안 되는 따뜻한 국물 위주의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던 여행 5일차에 아버지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복부 통증도 호소하셨고요. 저는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아버지는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지 않겠냐며
억지로 잠을 청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속이 안 좋아서 식사를 못할 지경에 다다르자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딸이 그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겠나요?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부 쪽을 촉진하더니 아버지는 갑자기 악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손을 배에 대고 눌렀다가 뗄 때 통증이 있으면 맹장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복부 CT를 촬영해야겠다고 했고 그렇게 복부 CT 촬영 후 맹장이라는 확진을 받았습니다. 식사도 걸렀기 때문에 바로 수술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력이 딸리는 아버지의 상태를 의사 선생님께 설명하고 의사 선생님도 충분히 인지했고 그에 맞게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수술을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수술 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4일 정도 입원해 있는데 6인실 병실을 사용했습니다. 커튼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기는 했지만 사실상 한 공간을 사용하는 셈이죠. 한국의 병원 비용은 너무나 합리적이었고 자리만 있었다면 2인실이나 1인실까지도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비어있는 병실이 없어서 6인실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있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병실에 입원한 사람들은 모두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에게 밥은 먹었냐며 먹을 것들을 나누어주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다들 예의 있게 행동했으며 큰 소리로 떠들거나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안 그래도 힘든 몸에 또 한 번의 수술을 겪은 아버지는 정말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맹장 수술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냐며 물어봤고 위암 수술을 2번 겪고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상태라고 그들에게 말해주었죠. 대화 소통은 그 병실에 맹장 수술로 입원해 있던 젊은 한국인 청년이 도와주었어요. 그러자 한 한국인 아주머니께서 한국 전통약을 먹이면 훨씬 좋아질 거라며 자신 있게 추천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주변에 힘든 수술을 받고 고생하다가 한약을 먹고 기력을 찾은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일종의 영양제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영양제는 챙겨 먹고 있어서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아니라며 한국 사람들만 아는 정말 신비한 약이라며 꼭 아버지가 그 약을 드셨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아주머니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한 번쯤 시도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잘 모르는 나라의 전통약을 먹는다는 게 우려가 안 될 수 없더라고요. 결국 생각 좀 해보겠다고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4일간 예정된 입원 일정이 지나도 기력을 차리지 못해서 병실에 더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반신반의했던 한약이라는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이미 퇴원한 아주머니가 꼭 가보라며 주소를 적어주고 갔는데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막상 도착한 그곳은 굉장히 허름해 보였고 간판도 다른 가게들과 다르게 매우 지저분해 보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거대한 찜통으로 이것저것 그리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냄새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어요.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만난 백발의 한국인 사장님은 매우 당황해하는 듯 했어요. 저 같은 외국인 손님을 처음 맞이한 듯 했죠. 저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고 대화가 잘 되지 않아서 번역기를 꺼내서 사장님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상태를 말씀드렸고 무슨 일 때문에 여기에 들어왔지 라는 표정을 짓던 사장님은 그제서야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종이에 한글로 뭐라고 적어주셨고 지금부터 약을 준비할 테니 내일 약을 찾으러 다시 오라고 하시더군요. 알겠다고 하고 다음날 다시 방문했습니다. 가게의 외관과 다르게 깔끔하고 단단한 종이상자에 포장해서 약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사장님은 어떻게 먹는지 복용 방법을 알려주고 결제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꼭 약 복용 후 사탕을 먹으라고도 알려주었습니다. 일단 알겠다고는 했지만 그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그렇게 약을 가지고 병원으로 왔고 퇴원 준비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정리하며 아버지께 그 약을 드렸고 아버지는 별 생각 없이 그 약을 들이켰습니다. 솔직히 냄새는 몰라도 일단 생긴 게 마치 콜라 같았거든요. 그 약을 쭉 들이키던 아버지는 아주 찡그리는 표정과 함께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표정이 심각해졌지만 주변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표정이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게 웃긴지 마냥 웃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사탕을 드리라고 외쳤고 아버지께 사탕을 드렸습니다. 다급하게 사탕을 입에 넣은 아버지는 그제서야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약을 더 드시지 말라고 그냥 버리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딸이 구해온 건데 어떻게 그러냐며 미국으로 가지고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많이 남지 않은 한국 여행 기간에도 약을 잘 챙겨 드셨고요. 한약을 미국에까지 가져와서 아버지는 그 약을 계속 복용했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약이 너무 쓰고 입에 맞지 않으면 드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딸이 해준 약인데 어떻게 안 먹냐며 끝까지 드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력이 없어서 뭘 하든지 힘들어 하시던 아버지는 점점 몸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걷기 운동도 시작하셨죠. 걷기 운동과 한약 복용을 같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1마일도 못 걸으셨는데 지금은 1마일을 천천히 조깅하듯 뛸 수 있어요. 한국에 여행을 왔을 때만 해도 너무 많이 걸으면 기운이 없어서 휠체어에 타고 제가 휠체어를 밀어드리면서 여행을 다녔었는데 그 몸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한약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힘을 내시다니. 여전히 미스터리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생애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했던 한국 여행이 이제 더는 마지막이 아닐 것 같다며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력을 올리고 다시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자고 말씀하시고는 합니다. 물론 약만 먹었다고 잃었던 기력을 차렸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약을 드시면서 운동할 힘을 얻었고 그것을 낭비한 게 아니라 꾸준히 운동하면서 체력을 회복하신 것 같아요. 결국 한국 여행에서 맹장이 터져버려서 수술까지 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한국의 병실에서 만난 인연 덕분에 이렇게 아버지께서 기운을 차리실 수 있게 되어서 참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더 건강해지시면 못다한 한국 여행을 다시 가보기로 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더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